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영국 NHS에서 사용 승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기대하는 해외 휴가 제한은 5월 17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영국 무료 국민건강기구 NHS에서 사용 승인을 했다는 소식을 아이린 킴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잘겐 SMA가 영국의 무료 국민건강기구 NHS에서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졸겐 SMA는 1회분용 가격이 180만 파운드 한화로 27억 원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NHS에서는 같은 효과의 약이 여러 종이 있다면 가장 저렴한 것의 사용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복제약이 저렴하게 나오면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제약으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졸라겐 SMA처럼 비싼 약을 승인한 것에 한번 놀라고 무엇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싼지에도 사람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졸라겐 SMA는 일회성 유전자 요법은 유아의 척추근육 위축 SMA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약이라고 합니다. 유아의 근육 위축은 척추의 신경에 영향을 주어 마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1년에 평균 80명이라고 합니다. 일형 SMA를 앓고 있는 아이는 기대 수명이 2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노버티스 진 세러피즈에서 개발한 졸라겐 SMA는 선천적으로 누락된 유전자를 복제하여 신경 및 근육 기능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기대하는 해외 휴가 제한 해제 소식은 5월 17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아이린 킴이 보도해 드립니다. 영국을 코비드-19 변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 휴가 여행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 내의 초당적 코로나 대책 그룹인 APPG에 의해 촉구되었습니다. 그룹은 공항 입국장이 감염 번식지라고 표현하며 새로운 변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5월 17일 록다운 로드맵에 의하여 해외여행 금지 규칙은 해지하더라도 그리스나 스페인의 해변 휴가는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국가들은 코비드-19 발생률에서 적색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 다녀온 사람들은 무조건 10일간의 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정책 내용을 빅타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백악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단계적 완화를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스티븐 비건이 가졌던 계획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접근법은 결국 김정은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 하면 하나 풀고 식의 방법인데 결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뿐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빈틈없고 철저하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전임 행정부 당국자들의 의견들이 폭넓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hat we've completed our DPRK policy review, which was thorough, rigorous, and inclusive. We consulted closely with outside experts and our predecessors from several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our way forward draws from their lessons learned and shared. 젠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 방식, 이른바 그랜드 바겐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질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and to make practical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deployed forces. 사키 대변인은 이런 대북 정책과 접근법은 미국과 동맹국, 주둔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검토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 전략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며 대북 제재 완화 여부와 관련해선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과거의 육자회담 또는 229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에서 했던 내용과 사실상 마찬가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은 이런 방법은 싫다면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CVID도 노래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하튼 북한은 5월 2일 바이든의 의회 연설과 대북 정책 발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과 미국 담당 국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핵 위험 국가로 명시한 것 자체와 북한 인권을 논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북 문제에서는 김정은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듯 싶습니다. 대화의 접근은 결국 누가 무엇을 먼저 양보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방법은 핵 군축 회담과 성격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CVID는 시작부터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